지금 이거 유튜브로 네 번째로 올릴 것 같은데 혼자서 그냥 4시간 넘게 하는 거네 이거. 그냥 계속 해보자고 이제. 그러니까 투자 이제 소극적 투자 관리 방법과 적극적 투자 관리 방법 이게 있는데요. 이제 투자할 때는 그 바이앤 홀드 전략이 있고 그 달러 코스트 에버리지라 그래서 평균 투자법이라는 게 있는데, 투자를 할 때 이때다 싶어서 그냥 원 디시전 한번 결정하면 끝까지 간다 이렇게 투자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난 손해보고 안 판다고 그냥 자손한테 물려주겠다, 상속하겠다 이런 분이 있어요. 이게. 그런 분들이 수익이 크게 나서 그렇게 하시는 분은 거의 없고, 보통 손해본 거를 이제 인정 못해서 오기로 투자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또 반대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반대로. 평균 투자법이라는 거는 정률법, 정액법 여러 가지 이제 법이 있는데, 매달 얼마씩 투자하겠다는 법, 이제 매년 얼마씩 투자하겠다는 법, 이런 것도 이제 이거를 이제 응용하면은 자산 배분 전략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치 투자도 기본적으로는 그 컴퓨터 분석과 자산 배분 전략 이거 기반이 된 건 맞아요, 이게. 여기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시작을 해서 투자를 하는 건데, 우리는 소극적 투자 관리를 이제 벗어나서 적극적으로 하는 건데, 기초는 이제 밸류가 나오는 것들, 그러니까 컨트롤해갖고 우량한 종목들 투자하는 게 맞고, 그 다음 투자를 한다면은 그 투자를 방식을 할 때는 한 번에 얼마만큼 투자할지가 또 상당히 더 중요해요, 이게. 우리가 올해로 길게 본다면은 올해 단 한 번도 급락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매우 비합리적이잖아요, 이게. 그러면 나는 어떤 종목을 투자할 때 100%를 이 종목에 다 투자를 할 생각이 갖고 있어도 되거든요. 근데 그때 20%는 지금 들어가고 나머지 80%는 시장이 몇 프로 빠질 때 들어가겠다 이렇게 하는 수도 있어요. 이게 그런 식으로 이제 좀 전략적인 사고를 좀 해야 되겠다라는 게 되고요. 그리고 적극적 투자 관리라는 거는 여기 보시면은 수많은 종목에 분산 투자하는 거는 이제 그 시스템적 리스크는 줄이는 거지만, 이제 세계적 리스크는 줄이는 거지만 비체적인 이제 리스크 줄이는 거지만 이거 갖고 초과 수익이 되긴 어렵다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소수 특정 산업에 집중하는 게 이제 적극 투자 관리 방법의 특징인데, 이걸 하기 위해서는 정보 비용과 거래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게 이제 힘이 든다는 거예요. 어떤 종목에 집중 투자를 하게 되면은. 그래서 집중 투자하는 것보다 분산 투자하는 게 마음이 편한데, 마음이 편하면 수익이 낮아져요. 수익이 낮아지는 게 싫으니까 집중 투자를 해요. 집중 투자하면은 마음이 힘들어요. 마음이 힘드니까 잠을 못 자니까 분산 투자를 하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우리가 서울에서 부산까지 운전할 때 거기 교통법규를 지키면서 쭉 가면은 잠이 오더라고요. 이게. 잠이 오면은 사고 나거든요. 이게. 그래서 오히려 투자라는 거는 이른감 있게, 어떨 때는 가속했다가 어떨 때는 이제 천천히 운전했다가 어떨 때는 이제 낮잠 좀 자고 이제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이질적 시장 가설이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우리 총무님이 한번 이거 대책 한번 읽어보세요. 이거. 이질적 밑에 거 보고 있어도 되세요. 이질적 시장 가설. 투자 정보를 받아들이는 투자자들의 반응이 각각 다르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예를 들면 시장에는 주식을 5년 이상 장기 투자하는 사람과 데이 트레이딩을 하는 사람이 혼재하고, 어떤 기업의 단기 순이익이 환율로 인해 일시적으로 나눠졌다는 뉴스를 접했을 때 5년짜리 투자자는 무시하는 반면, 데이 트레이더는 순식간에 팔거나 저가에 신규 매수를 하는 것이다. 때문에 시장 참여자들의 이질성을 감안하면 단기 투자자, 중기 투자자, 장기 투자자는 각각 다른 기업의 영향을 받으며 변동성의 빈도나 강도도 달라진다. 그러므로 미래의 변동성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이론상 각기 다른 시간 척도를 가진 거래자들을 각각 구분해야 한다고 보는 이론이다. 시차 상관 분석을 통해 단기 거래자들의 움직임은 장기 거래자들이 감안하는 기억의 영향을 받지만, 장기 거래자들은 단기 거래자들이 감안하는 기억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는 것이다. 그래서 단기 거래자들이 영향을 받는 정보에 의해 단기 거래자들의 변동성이 일시적으로 증가하면 이 증가분은 장기 거래자들의 변동성에 합해서 갑자기 쓰나미와 같은 변동성을 유발하게 된다. 목소리가 역시 좋네요. 제가 계속 떠났더니 이렇게 아파가지고 이게
교대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일시적 시장 가치라는 게 이제 제가 이거 왜 또 들고 나왔냐면은 가치 투자자만 있는 종목에 들어가시면 요즘 재미를 이제 못 볼 거예요. 다 똑같은 생각만 하고 있어가지고 다 탁구만 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장에는 다양한 리그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뭐 주식과 부동산을 얘기하면서 뭐 주식은 뭐 단기적인 거래고 뭐 부동산 장기다 얘기하는데 주식도 리그가 틀려가지고 바이오텍 투자하시는 분은 바이오텍만 투자하고 있고 배당 투자하는 사람들은 배당주 투자만 하고 있고 그리고 또 가치 투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가치 투자도 종목만 투자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은 이제 급등락은 없지만 재미도 없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도시가스주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주 투자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대표적인 가치주인 뭐 자산주 같은 투자를 하면은 이제 시장의 변동폭도 없는데 수익도 낮아진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초과 수익, 알파 수익을 이제 추구하려면은 이 일시적인 시장에 있는 그 다양한 이제 그 투자자 중에서 이런 섹터, 이런 종목에는 어떤 분들이 많이 모여 있을까를 또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이제 가치주였다가 성장주로 바뀌는 종목이 가장 좋거든요. 그래서 좋고 또 가장 이제 밸류 트레이드 빠지기 쉬운 종목들은 그 투자 종목 동호회 있는 종목들, 그 무슨 강성주주 모이는 거 같은 거 들어가면은 되게 힘들어요 이게. 그래서 제가 요즘 뭐 주목하고 있는 거는 오히려 지금 시장에 기존 가치 투자자들이 안 모여 다니는 데를,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여 있는 데를 가면 안 돼요 그냥. 얼룩말처럼 우글우글 하면 거기 쫓아다니면은 그 얼룩말한테 밟혀 죽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좀 사람들이 이거는 안 보는 것들 그런 데를 이제 우리가 댕겨야지 초과 수익을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이제 뭐 기존 가치주자들이 없는 거면 IPO 종목 같은 것도 좋은 게 될 것 같은데 최근에 IPO 종목들은 거의 다 안 들어보거든요. 그리고 거기는 그 강성수 모임이 있을 리가 없잖아요. 이게 이제 IPO를 했는데. 근데 보통 IPO 종목들이 대부분 이제 IPO가 그 약자라고 하잖아요. IPO가 이츠 프라브럼 뭐 오버밸류 아마 그 고평가 냈을 거다. 근데 약자인데 그래서 그 투자하지 말라고 이제 얘기를 하지만 이제 시장은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시장은 적응적 시장 가설에 의하면은 시장은 계속 변동을 하고 있거든요. 지나가고 있다고 이게. 그래서 기존에 좀 우리 좀 오래 계신 분들이 있는 데는 들어가면 안 되고 투자자들도 이제 딱 어떤 주주 모임 같은 데 할아버지 한 명만 다 모였다 그러면은 이제 좀 그 종목이 좀 노후화된 종목이고 하니까 좀 계속 새로운 걸 찾아서 당기고 좀 기존 투자자들이 안 보는 걸 이제 위주로 좀 봐야지 우리가 초과 수익을 낼 수 있을 것 같다는 겁니다. 그리고 효율적 시장 이론을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를 드린다면은 이제 효율적 시장 이론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과거 역사적 정보만 가지고 시장이 이제 그 움직인다고 하면은 이게 약형 효율적 시장 가설인데 이거거든요. 이게 맞다 그러면은 기술적 분석이 맞아야 돼요. 근데 기술적 분석이 맞지 않는다는 거는 이게 적응 안 된다는 거고 모든 공개 정보 통해서만 이제 시장이 움직인다 그러면은 무상증자를 아까 제가 처음에 설정 말씀드렸잖아요. 무상증자 이때 미리 주가 올라가 있으면 안 돼요. 근데 우리 경험상 무상증자라든지 아니면 신약 그런 거 보면은 뭐 라이센스 아웃이 됐다고 하는데 급락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게. 근데 왜 급락했는지 보면 보통 거의 다 올랐어요 주가가. 그래서 이미 이게 반영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까지 내부 정보까지 포함한 모든 거 이용하는 가능 정보라 그러면은 이게 강의 효율적 시장 이론인데 이게 안 맞다 그러면은 우리는 초과 수익을 내면 안 돼요. 이게 낼 수도 없는 거고. 그럼 인덱스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강의 효율적 시장이 맞다 그러면은 인덱스로 하는 게 맞고 과거 역사 정보만 하는 이 약정 효율 시장이 맞다 그러면은 지적 분석으로 맞는 건데 내가 그때 무슨 논문을 보니까 아프리카 시장이 적용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남아프리카 공화국 같은 데서 투자하시는 분들은 요거 하면 돼요 이게. 왜냐면 이거로 통하니까. 근데 이 선진시장 있잖아요 미국. 미국에서는 우리보다 훨씬 더 효율적인 시장이 되다 보니까 그쪽에서는 초과 수익을 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그 선진시장일수록 인덱스 비중이 높고 아직까지 좀 후진시장일수록 지수 분석도 통하고 이제 그렇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이것도 역사적으로 봐야지 우리가 요즘 글로벌 투자를 하다 보면은
특히 뭐 ETF 중에서는 이제 글로벌 모든 주식을 다 투자했잖아. 러시아도 투자했고, 브라질, 뭐 방콕, 대만 다 투자하니까 이럴 때는 그 시장의 특징이 무엇인지, 정치 사회적인 특징은 무엇인지를 봐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 시장은 지금 이 언덕에 왔다 갔다 하고 있더라고 이게. 그래서 왔다 갔다 하고 있으니까 투자하면 되는데 이게 그 일정하지가 않다는 게 우리의 투자 기회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중간일 효율 시장이 맞는데 이 효율 시장이 어쨌든 효율이 굉장히 약화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약화되는 경우는 시장에 어떤 이벤트가 생겨가지고 시장 전체가 급락을 하는 경우에는 떨어지기 어려운 종목들이 이제 20% 뭐 15% 빠진 때가 있거든요. 그때 현금만 많으면 이제 기회를 잡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올해 목표 수익이 20%라고 한다면은 아주 간단한 방법은 100% 현금만 갖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러다가 1년 내내 한 번도 급락이 없을까라는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올해 1년 중에도 한 번도 빠지는 그 급락, 4% 이상 급락한 일이 없을까요, 이게? 올해 내내. 근데 올해 내내 한 번이라도 있다고 생각한다면은 그 전략은 성공할 거고, 한 번도 급락이 없이 끝난다고 한다면은 손해는 없는 거죠. 이런 전략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펀드 매니저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액적 자금을 받아가지고 뭐 어떻게 투자하나 봤더니 100% 현금인 거예요. 그러면 거기다 항의할 거 아니고 내 돈으로 뭐 투자해갖고 거기 기본 보수 받아가면서 왜 투자하지 않고 있냐 이렇게 하면은 항의가 들어오니까 이제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 작년에 이제 내가 가장 존경하는 형님이 이제 자문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포트의 60%를 현금으로 갖고 있더라고요. 이게. 근데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게. 그 고객들이 이제 항의 안 하냐고 했더니 전화 오면 자기가 설명을 드린다는 거예요. 지금 시장에서는 현금으로 갖고 있는 게 더 유리할 것 같아가지고 자기는 포트의 60몇 프로를 지금 현금으로 들고 있다고. 그래서 내가 와 이래서 돈을 버는 거 싶더라고요. 근데 우리들 중에서 작년에 뭐 포트 60%를 현금 들고 있었던 분이 있었나요? 있었던 것 같은데. 아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쉽지 않거든요 이게. 그래서 우리 투자자들의 가장 장점은 100% 현금도 가능하고 100% 주식도 가능한데 이 사이에 신축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이런 좋은 우리의 이점을 포기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이거 투자할 때도 그런 부분을 잘 감안하셔가지고 이제 그 주식 투자하는 거는 주식을 100% 갖고 있는 게 주식 투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수익을 내는 게 목표이지 꽉 채우고 있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잘 판단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또 생각해야 될 게 파라독스예요. 효율적 시장의 역사. 이거는 여기 여의도 그러니까 위워커잖아요. 위워커 앞에는 이제 에스트레뉴가 있고 이 일대에는 많은 전업 사무실이 있을 겁니다. 이 사무실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초과 수익을 내기 위해서 전부 다 경쟁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은 모두 다 시장만 비효율적으로 생각하고 초과 수익을 내기 위해서 다 노력을 하면서 우리나라 2,000개 상장 기업 중에서 저평가된 종목을 찾기 위해서 전부 다 노력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이런 노력으로 인해 가지고 초과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는 급격하게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초과 수익을 낼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초과 수익의 기회는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효율적 시장의 역설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어떤 책 보면은 왜 요즘에는 뭐 사회때 타자가 없어졌냐는 말 있잖아요. 점점점 시장에서는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고 공부하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예전처럼 쉽게 먹을 수 있는 시장이 줄어들고 있고 초과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고 있는데 우리가 노리는 거는 그런 분들의 90%는 트레이더라는 거예요. 이게. 단기 돈을 벌겠다는 분들. 그래서 시장이 빨리빨리 한 달 사이에 빨리빨리 급변하고 있는 거는 그 트레이더들이 엄청 빨리 몰려다니고 있는 거예요.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면서 뭐 반도체 장비주, 뭐 소부장주 우두둑 눌러가서 금방 한 뭐 2, 3주 사이에 50% 올려놓고 한 다음에 또 금방 또 툭툭 빠져가지고 또 그냥 이번에는 다른 종목 이게 또 우두둑 들어가고 이번에 2차 전지다 하면서 우두둑 들어갔는데 또 빠져버리고 또 다음엔 또 뭐가 갈 거라도 우두둑 이렇게 모여다니면은 이거는 우리가 하기에는 너무 힘든 거니까 우리 조금 더 텀을 이제 바꿔서 시장의 주류가 생각하는 거를 벗어난 새로운 이제 방향을 우리 타켓을 잡아보자 라는 게 제 주장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목소리가 좋으신 우리 옆에
선생님께서 한번 또 이거 한번 읽어주세요. 효율적인 시장은 다음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모든 정보는 다수의 참가자들이 즉시 이용 가능하다. 다수의 시장 참가자들은 재정 문제를 합리적으로 판단한다. 예를 들어 다른 조건이 같다면 돈이 적은 것보다 많은 것을 언제나 선호한다. 다수의 참가자들은 이용 가능한 모든 관련 정보를 즉시 평가할 수 있고 모든 유가증권의 현재 적정 가치를 판단할 능력이 있다. 새로운 정보가 나타나면 즉시 새로운 적정 가격이 형성되므로 가격이 전환되는 도중, 즉 과도기 가격에 거래가 이루어져 시장 대비 초과 수익을 얻는 일은 발생하지 않는다. 네. 이게 나는 어떻게 이제 주식시장을 이겼나 아까는 그 책에 나오는 부분인데요. 여기서 하나하나씩 이 사람이 다 반박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반박하고 있는 게 우리가 이제 초과 수익을 내기 위해서 해야 될 전략들이고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모든 정보는 다수 참여자들이 즉시 이용 가능하다라고 이제 주식시장에서는 얘기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은 일부 정보는 적절한 시간과 장소에서 그 정보를 접하는 일부 사람들만 즉시 이용할 수 있고 많은 정보는 제한된 숫자의 사람들에게만 먼저 알려지고 그 이후에 더 큰 집단으로 단계적으로 확산이 되는데 정보 확산까지는 수분, 수개월까지도 걸릴 수 있고 이런 경우에는 가장 먼저 정보를 얻은 사람이 이익을 얻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아무것도 얻지 못하거나 손해를 본다는 건데 지금 반도체 장비주라든지 소재주 같은 거를 투자할 때 생각해 보세요. 우리들이 가장 이 정보를 빨리 얻을 수 있을까? 아니면 우리 길까지 들어오면은 알상 가는 경우일까? 마지막인 거예요, 이게. 그 반도체 어떤 장비주에서 장비 발주한다면은 삼성전자 관련 사람들이 먼저 알겠죠. 그 업계에 있는 사람이 먼저 알 거고. 싹 다 알고 이제 주가 때 가고 나면은 이제 뭐 팟캐스트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뭐 방송에 나와가지고 전문가한 사람이 이제 이 종목 유망하다고 하면서 막 이제 얘기하면은 다 맞아요. 일단 이제 차트 딱 보면은 50% 100%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공부해보면 다 맞는 말만 하죠. 틀린 말 하도 없고 다 맞는 말. 그러니까 50% 100% 올라간 거예요. 그럼. 그때 이제 열심히 믿고 이제 투자를 하면은 그게 복진 거예요. 그래서 이 시장을 이기는 방법은 이런 경우에는 좋은 정보를 일찍 얻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일찍 얻는 방법이 서지 않는다면 그 생각이 이제 틀리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어떤 장비주, 소재주 같은 거 투자하기 굉장히 힘든데 이제 그게 중성주들이거든요. 그잖아요. 이제 그 종목에 투자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방식으로 투자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고 우리 워렌 버핏이 얘기를 아마 안 했을 거예요, 아마. 찰리 먼거나 워렌 버핏, 필립 피서가 그 삼성전자 반도체 관련 장비주 투자가 돈을 번 게 아니거든요, 이게. 그러면은 이제 이것도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소부장 같은 거는 우리가 투자해서 돈을 벌기는 너무너무 힘든 거고 여기서 돈을 벌려면 딴 거 없어요, 그냥. 아무도 모를 만큼 망가진 종목인데 누구도 모르고 회사 내부자 사람도 모르는 건데 이 회사가 망하지 않을 거다. 이런 좀 넘겨짚기 투자를 한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래서 현금이 남아있고 이제 3년 내에 버틸 수는 있는데 이 회사 사장님의 예전의 경력을 보면은 이 회사 사장님은 뭔가는 이제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정도의 이제 어림짐작으로 이제 한 6개월에서 2년 정도 버텨서 돈을 버는 이 방법 외에는 이제 따라잡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이 방법이 좀 어렵다는 거고요. 이제 두 번째는 다수의 시장 참가자들이 재정 문제로 합리적으로 판단한다 이렇게 했는데 이것도 이제 쉽지 않다는 거예요. 요거는 현시가 시장 이기는 방법 우리 옆에 선생님께서 한번. 네. 다수의 시장 참가자들은 재정 문제를 합리적으로 판단한다. 예를 들어 다른 조건이 같다면 돈이 적은 것보다는 많은 것을 언제나 선호한다. 재정적 문제에 관한 개개인의 판단은 오로지 제한된 방식으로만 합리적이다. 거의 전적으로 비합리적인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거의 모든 행동에서 합리적 판단을 하기 위해 분투하는 사람들도 있다.
실제 시장 참가자들의 합리성은 제한적이다. 규율에 엄격한 합리적인 투자자가 된다. 선전, 문구, 변덕, 감정보다는 논리와 분석을 따른다. 의심의 여지 없이 합리적이고 확실하게 정당성을 입증할 수 있을 때만 우위를 지닌다고 상정하라. 자신이 우위를 지녔다는 강력한 확신이 없는 한 도박을 하지 마라. 버핏이 말했듯이 오직 펫피치에만 방망이를 휘둘러라. 펫피치, 야구에서 타자가 쉽게 칠 수 있도록 구질의 변화 없이 던지는 일. 살찐 공을 던진다. 네,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투자할 때 그 방망이를 함부로 휘두르려고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이제 지금 우리가 뭐 각계 투자금이 개정이 되면은 이 투자를 할 때 그냥 나는 이제 뭐 일단 질러야 된다고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냥.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버핏도 얘기하잖아요. 빅피치, 그러니까 펫피치라고 해갖고 요거는 그냥 개나 소나 다 쳐도 안타 나오겠다. 이게 올 때까지는 기다려야 되는데 이게 생각보다 많이 힘들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거를 좀 우리가 좀 훈련해야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그 재정 문제 때문에 특히 신용이나 대출로 사시는 분들은 비합리적인 투자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실제 시장을 이기기 위해서는 이런 재정 문제가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되는 때는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 제가 앞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 코스닥 신용장부 비율 같은 거는 꼭 보셔야 돼요. 그걸. 그래서 그 신용으로 살 수 있는 한계는 다 있거든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은 지금 수준이 신용이 꽉 차 있는 상태라 그러면은 신용으로 추가 매수는 못 들어온다고 봐야 돼요. 그죠? 역사적으로 이 정도 신용장부면은 그 고점이었으니까 탑라인이 꽉 차 있으면은 그때는 이제 추가 매수하기 위한 자금이 이제 부족하다고 봐야 되는 거죠. 이제 그래서 그런 경우를 이제 잘 이용해가지고 언제 방망이 휘져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선전 문구나 변동 감정 이런 거에 휘둘리기 쉬운 게 바로 그 정권 방송들인데 그거는 이제 정말 조심하셔가지고 그 팟캐스터 중에서 유명한 팟캐스터 있잖아요. 굉장히 좋긴 한데 가르쳐 들어야 된다는 거다. 그거. 그래서 시험 방송할 때는 또 이제 듣지 마시고 또 괜찮으신 분이 이제 강의하시는 거는 꼭 이제 1.5배속으로 실시간 하면 시간 낭비니까 이제 1.5배속 그리고 설거지 할 때, 옷 다릴 때 이때 쓰시면 되고 저는 우리 애들 교복 다릴 때 꼭 듣고 있거든요. 근데 자녀분은 아직 고등학생이 없으니까 교복을 안 다니시겠네요. 그죠? 근데 교복 다닐 때 시간 잘 가더라고요. 팟캐스터 주공남, 예, 주공남도 들으시고 그 독서관 할 때 주공남 3분 다 왔다 갔거든요. 그래서 와서 한번 간 보더니 별로 영향도 없다 싶으니까 안 오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도움이 되는 팟캐스터 많으니까 일위원 많이 들으시고 그리고 주공남도 많이 들으시고 그리고 우리가 모임이 있게까지 아이가 주점이 신과 함께 그것도 굉장히 좋으니까 그것도 열심히 들으시되 그거는 좀 그거는 전국구 방송에서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우리가 뭐 일기예보 할 때는 서울시 일기예보만 필요한데 방송국에서는 제도까지 다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의 90%가 그 트레이더인데 그 90% 트레이더를 포기하고 1, 2%밖에 안 되는 가치투자를 위한 방송을 낼 수가 없잖아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거기다 90%는 전국적인 일기예보처럼 다른 지역 걸 얘기하니까 그거는 이제 넘기고 우리가 필요한 것만 이제 취하면 되죠. 그죠? 아주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다음 이제 3번으로 가겠습니다. 3번은 우리 옆에 우리 안경도 선생님께서 저 깨꼬리 같은 목소리야. 다수의 참가자들은 이용 가능한 모든 관련 정보를 즉시 평가할 수 있고 모든 유가 증권의 현재 적정 가치를 판단할 능력이 있다. 현실 시장 참가자들은 대개 증권의 적정 가격을 판단하는데 필요한 관련 정보 중 일부만 가지고 있다. 정보 처리 시간과 분석 능력은 상황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시장을 이기는 방법 우수한 분석법을 찾는다. 4개는 통계적 차익 거래, 전환 가능 증권 해지, 블랙 숄드 모형, 블랙잭의 카드 카운팅 등이 효과가 있었다. 재능 있는 소수의 뛰어난 증권 분석과 우수한 헤지펀드들의 기법을 활용하는 것도 또 다른 이기는 전략이다.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계속 이렇게 공부하니까 아마 유튜브 올리신 분들은 이쯤에 아마 잠을 다 하실 것 같아요. 댓글 보니까 뭐 다른 데 보니까 제 방송 보시는 거는 다 잠이 잘 온다고 하더라고요. 불면증 환자라든지 그런 분들 잠이 잘 오실 것 같은데 특히 이 부분에 잠이 아주 잘 오실 것 같아요. 근데 아마 다음 달에 재무제표하면 더 잠이 잘 오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이 3번 부분에서도 이제 시장 참여자들은 정보 제대로 활용할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정도의 파워가 있는 건지 이거를. 근데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투자자들의 안목이 필요하거든요. 그건 우리가 공부하면서 이제 배워가야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밸류에이션 이제 부분인데 어떤 밸류에이션 지표를 쓰여야 될지에 대해서는 뭐 퍼, PBR도 있고 EV, EBITDA도 있고 뭐 DCF, 림, 에바 여러 가지 모형도 있는데 그 부분은 이제 뭐 다음 달 모임 때 제가 한번 재무제표 쭉 하면서 그 시간이 있고 또 한 2시간에 3시간 다 할 수 있을 거예요 아마. 근데 그거는 DCF 같은 거는 한 번씩 실습해보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제 맨 마지막 잔존가치 같은 거 어떻게 측정하는지 이런 것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그런 거는 이제 뭐 다음 달에 한번 이제 좀 피곤하지만 한번 같이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 달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계획 들어가가지고 얼만큼 어떤 비중으로 어떤 강도 들어갈지는 이제 같이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시장을 3번에서 시장을 이기기 위해서는 그 시장의 적정 밸류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어떤 회사의 적정 밸류는 얼마인지를 봐야 되는데 그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이제 차이가 이제 그 초과 수익의 크기에 달라지겠죠. 그래서 이거는 뭐 개별적으로 해봐야 돼요. 그래서 게임주 밸류 하는 게 틀리고 그리고 뭐 바이오텍이라든지 그 바이오 기업 투자할 때 밸류가 틀리고 그거는 뭐 바이오주 같은 거는 그 파이프라인 밸류를 해야 되니까 이제 그런 거 다 틀리니까 이제 그것들은 종목하고 같이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조금 머리 아프긴 하지만 그 계산하다 보면 재밌어요 그게.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다음 달에 좀 본격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4번은 그때 제가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다시 총무님께서 한번 또 새로운 정보가 나타나면 즉시 새로운 적정 가격이 형성되므로 가격이 전환되는 도중 즉 과도기 가격의 거래가 이루어져 시장 대비 초과 수익을 얻는 일은 발생하지 않는다. 특정 정보에 반응한 매수 및 매도 주문이 몇 초 만에 물밀듯 쏟아져 가격 괴리가 발생하거나 사상 최대 수준으로 괴리가 확대되기도 한다. 그러나 학계 연구에 따르면 뉴스에 대한 반응은 대개 수분, 수시간, 수일, 수개월에 걸쳐 나타난다. 증권이 적정 가격에 거래되지 못한다는 사실이 알려지고 사람들이 이것을 기회로 활용하면 가격 괴리가 해소되는 경향이 있다. 가장 먼저 매매를 한 사람이 가장 많은 이익을 얻고 매매가 계속되면서 가격 괴리가 약화되거나 해소된다는 뜻이다. 기회를 발견했다면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투자해야 한다. 네. 우리가 이제 주로 이제 쓰여야 될 전략이 이 부분인데요. 어떤 이제 시장의 정보는 이제 전자공시에 통해서 모든 정보 공개적으로 될 거예요. 근데 그 정보를 어떻게 판단하는지에 대해서는 투자자들의 이제 능력인 거죠. 이게 굉장히 이제 큰 파급력이 있는 이제 이슈인지 아니면 그냥 하루에도 수백 개 올라가는 이제 공시 하나에 불과한 건지에 대해서는 그거를 깨뜨려 볼 수 있는 이제 투자자의 이제 인사이트가 좀 필요한 건데 그거는 이제 길러가야 되는 거고요. 이제 그래서 이제 똑같은 이제 정보를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그걸 비중으로 대폭 확대할 그 중요 정보를 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냥 뭐 소 닭 보듯이 그냥 넘어가는 수가 있는데 이거는 우리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잘 보면은 이제 시장을 이길 수 있는 이제 중요한 이제 팩터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게 또 너무 조급해 할 필요도 없어요. 이게 시장의 참여자들이 즉시 반응이 되는 게 아니라 한번 반영되고 난 다음에 이게 지연 효과로 인해서 천천히 반영되는 경우도 많고 또 갑자기 너무 크게 반영이 돼버리면은 너무 크게 반영돼 버리면은 안 하면 되거든요. 투자 안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이제 그거는 적절하게 보면서 판단하시면 되고 작년 하반기 주상 기업 분할 같은 경우에는
좀 말이 안 되게 분할이 됐잖아요. 이게 주산 그룹이. 근데 그런 기회도가 작년에 있었던 것처럼 올해도 있었는데 그때 우리 트레바이 모임할 때 제가 그 얘기 했었잖아요. 그거. 그래서 내가 한번 손 한번 들어보셔라 했더니 내가 그 전달에 얘기했는데 그 다음 달에 모여서 하신 분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이게 교사하신 분들이. 그래서 왜 못했냐고 했더니 그냥 지나간 소리로 들었나 봐요. 이게. 근데 이번에 우리는 이제 그게 안 될 거야 아마. 실제 할 거니까. 그래서 이런 정보를 갖고 이제 우리가 어떤 다루는 법, 다루는 법을 이제 잘 해가지고 똑같은 재료를 갖고 뭐 요리를 만들어도 맛은 다 틀리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똑같은 종목을 매매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베팅금이 다 틀려질 거예요. 이게 소신하신 분들은 이제 10%만 들어가고 더 소신하시면 5%만 들어갈 거고 어떤 상담자 분께서는 뭐 50% 길을 줄 수도 있을 거고 이제 그거는 이제 그게 나중에 1년 뒤, 그러니까 올 말에 되는 수익률의 차이가 나오겠죠. 이런 거로 통해서 효율적 시장을 이겨내자는 겁니다. 근데 이겨내갈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심리인데 이 심리를 잘 극복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추격 매수하면 안 된다는 거하고 이제 보조지표도 한두 가지는 볼만한 게 있는데 이제 그 중에서 이제 21선, 61선, 121선 이제 그거는 저는 참고를 하거든요. 근데 21선이 의미하는 거는 뭐냐면은 20일이면 한 달이잖아요. 거래일 기준으로 하면은 그죠? 그리고 61선이면은 거래일 기준으로 하면은 3개월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주로 이게 121선이면은 6개월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5일선, 21선, 61선을 보는 이유는 5일선이라는 거는 5일, 일주일 동안 평균적으로 그 주식을 매수한 사람들의 평균 가격을 말하는 거고 21선이라는 거는 한 달 동안 매수하신 분들의 평균 가격을 말하는 건데 만약 어떤 주가가 21선보다 아래로 있다고 한다면은 평균적으로 최근에 한 달 동안 산 사람들은 다 손해를 보고 있다는 거 말하는 거고 만약 61선 아래에 주가가 있다고 한다면 최근 3개월 동안 매수하신 분들의 평균 매수 가격이 이 주가보다 낮은 가격이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주가가 61선 밑에 있다는 거는 그 최근 3개월 사이에 사신 분들은 대부분 손실 중에 있어 갖고 괴로운 상태라는 겁니다. 근데 개인 투자자들은 평균 보유 기간이 2달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60일선 정도 보면 이래 갖고 개인들의 심리를 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지금 그 괴로운 상태일까, 손절할 상태일까. 그리고 신고가 다니고 있으면 모든 사람은 팔고 싶은 마음이 간절할 거 아니에요. 이 정도 다 익숙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 투자할 때 심리를 싸게 살려고 하면 심리를 봐야 되는데 심리는 사람들이 공포에 질릴 때가 매수하기 좋을 때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주가가 61선 아래에 있을 때가 사람들이 모두 다 괴로워할 때니까 매수하기 좋은 때고 반대로 이제 그 신고가거나 52주 신고가거나 뭐 역사 신고가인 경우에는 오히려 팔고 싶은 욕구가 강하니까 이때는 위험한 때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극명한 차이가 나는 게 비싸게 사서 더 비싸게 파는 사람들은 소위 말하는 다우 지수를 만든 다우가 말하는 그 다우 전략이라는 거는 52주 신고가가 돌파한 종목을 추격 매수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의 논리는 52주 신고가가 돌파한 기업들은 이제 아무 손해 보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어디까지 날아갈지 모른다는 게 이분들의 전략이에요. 근데 이게 말 때도 있거든요. 이게 말 때 있으면은 그 사람들은 밸류 무시하고 갈 때까지 가보자 하면서 이제 돈을 버는 게 비싸게 사서 더 비싸게 파는 전략이고 우리 밸류를 추구하는 바텀 피싱하는 우리들은 이제 사이트에 사서 비싸게 사는 사람들인데 사이트에 사는 거는 시장 참가자들이 대부분 손해를 보고 있을 때 사는 건데 대부분 손해를 보고 있을 때는 60일 평균선 그러니까 3개월 동안 산 사람들 다 손해를 보고 있을 때는 다 힘들 거라고 이게 이 중에서 이제 살만한 것들을 사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은 이제 실제 시전할 때는 이게 필요하거든요. 언제 사야 될지가 사실 현실적인 문제잖아요, 이게. 그래서 61선 빠질 때 사고 120선 빠질 때 사고 이렇게 하는 건데 122선에는 6개월 평균 가격인데 개인 중에서 6개월까지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별로 없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다 6개월 평균선보다 밑에 있는 건 다들 이제 떡실신해가지고 그냥 다 자포자기 상태인 거예요. 대때 되라고 이제 차박아 놓는 이 확률이 높으니까 이때 기관과 외국인이 순매도를 해주고 있으면은 기관도 외국인도 다 포기한 종목 이런 거면 이제 바텀에 있을 확률이 높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사면은 괜찮아 보이는데 그런 게
보통에는 잘 안 나타날 거잖아요. 시장이 확 빠지지 않으면은. 그래서 그거는 이제 계속 그는 이제 종목 보면서 얘기해야 돼요. 그거는 그런 거를 한번 찾아보자는 거고 또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또 선생님이 이 부분을 제가 선생님한테 시장의 비효율성 여부는 관찰자의 지식 수준에 달린 문제이다. 시장 참가자 대부분에게는 내세울 만한 장점이 없다. 시장을 이기려면 자신의 지식과 평가 능력, 즉 능력 범위 안에 있는 투자 기회에 집중해야 한다. 내가 가진 것이 최신 정보이고 정확하며 본질적으로 완전한 정보라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 정보는 먹이 사슬을 타고 내려가 있는 것이어서 정보를 먼저 얻고 사람은 먹고 나중에 얻은 사람은 먹히고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자신이 우위가 있음을 논리적으로 그리고 과거 실적이 있는 경우 그 실적으로 입증할 수 없다. 연 베팅을 해서는 안 된다. 네. 우리가 투자할 때 능력 범위라는 게 사실 되게 중요한 건데 이 능력 범위를 과신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바이오텍 같은 거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냥 능력의 범위가 거의 버핏보다 높더라고요. 이게 자기가 생각하는 그러니까 주관적인 능력의 범위가 거의 뭐 국내 최고의 탑 클래스급의 투자자들이어가지고 오히려 저를 막 이게 너처럼 공부하는 사람 투자 못한 종목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우리가 어떤 종목 투자할 때 우리가 획득하는 정보가 우리 먹이사슬 최정점에 있는 정보인지를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근데 우리들이 이제 투자를 하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는 공개된 정보밖에 없으니까 먹이사슬 최정점일 확률은 거의 없고 그러면 오히려 우리는 심리적으로 지금 시장에 걱정스러운 투자자들이 바로 트레이더들이 90% 그랬잖아요. 이 트레이더들은 바로 한두 달 내 수익이 안 나면 다 팔아버리거든요. 이때 우리는 먹을 거를 좀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6개월이라는 시간이면은 뭐 트레이더들이 투자하기에는 이미 긴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히 이제 시장 대비 초과 수익이 낼 수 있는 뭐 알파는 있을 것 같다라는 겁니다. 이건 적응적 시장 가설인데요. 이 책에서 이제 나온 거예요. 이제 시장은 이제 진화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숭이부터 시작해서 이제 첨단 자본주의로 이제 진화를 하고 있는 건데, 이 부분은 이제 제가 좀 충분히 설명드렸던 부분이니까 좀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시장에서는 이제 살아남은 투자자만 이제 남아있거든요. 한 10년 동안 수많은 투자자들이 사실은 이제 퇴출이 됐었어요. 예. 그래서 한번 이제 우리 네이버 카페를 보면은 그 망한 카페들 엄청 많거든요. 지금 활동하는 카페들이 많은데 대부분이 카페장들이 어떤 놈을 밀었다가 그게 망한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카페장도 이제 퇴출됐으니까 그 카페도 이제 유명무실화 돼버린 경우가 굉장히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예전에 다음 카페가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는데 지금 다음 카페 중에 남아있는 카페가 거의 없을 겁니다. 한번 이제 그 시장이 휘청할 때마다 우두둑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지금 살아남아 있는 카페나 투자자들은 그런 시장의 그 변동과 환경에 적응한 카페들만 남고 사람들만 남아 있는 건데 우리들도 이제 장기적으로 생존하려고 그러면은 이 변화된 시장에는 적극적으로 이제 적응해서 수익을 내야지. 우리 모임도 이제 12월 말이 되면은 이제 퇴출자들이 나올 거예요. 이제 한 명도 그런 분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가지고 우리는 전부 다 새로운 뭐 빙하기에 맞춰서 이제 적응해서 살고 다시 간빙기는 거기에 맞춰서 이제 살아남아야지. 너무 대쪽같이 투자하다가는 진짜 뭐 괴로운 일이 생겨서 한강에서 이 추운 데서 낭만도 없는 데서 라면 먹으면서 그렇게 살면 안 되겠습니다. 이게 다시 이제 뷰라 위주로까지 왔네요. 이거는 아까 했던 거고. 그러면은 그거 했고 이제 여기까지 했고 이제 재무 상태표부터 이제 시작하면 되고 이거 좀 쉬었다가 이제
재무 상태부터 들어가는 거거든요. 예, 10분씩 했습니다.